응? 어떤 홈페이지요? 카페요. 카페 기출 문제요? 네. 그거 있죠. 근데 프로그램 자체가 답안지가 옛날 프로그램 답안으로 돼 있어요. 개정 안 된 걸로. 여러분 표정이 이 새끼 팔아먹으려고 존나 애쓰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진짜 팔아먹으려고 마음이 이제 존나 애쓰네. 그죠? 아니 진짜 이건 팩트. 이건 팩트예요. 우리 그 학원 카페에 있는 기출 문제 이제 답안이랑은 수정 옛날 거로 다 올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수정을 해서 못 올려요. 아시죠? 그래서 2020년도 문제면 2020년도 프로그램이 2020년도 새 것 가지고 답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건 최근 걸로 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해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출력해놔가지고. 예, 알겠어요. 그죠? 이 철벽이 너무 좀 나오죠. 방어막 100%안 뚫리는데 안 뚫려? 그죠? 방패가 너무 세요. 자, 일단이고요. 40분만 하시면 돼요. 자, 또 시작. 자, 연말정산이고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주무시면 물론 안 되긴 여러분들이 자꾸 나중에 뭐 영상 보면 되겠지. 이게 영상 보는 게 마음처럼 안 돼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왜 우리가 비대면 시험을 잘 안 가냐? 비대면 시험이나 그런 거 잘 안 네, 그냥 직접 듣는 게 나아요. 맞죠? 영상으로 보라고 하면 뭐 그지 딴짓하죠, 딴짓해요, 여러분들. 실제 학원 강의도 들어봤고 온라인 강의는 딴짓하게 되잖아. 맞죠? 하다가 집에 유튜브 한번 보고 유튜브 그죠? 각 영상 한 30분 보다가 좀 잠깐 유튜브 살짝 보고 강의 그 다시 영상 볼까 했는데 유튜브를 한 2시간 보고 다시 해야지 밥 먹을 시간에 밥 먹자. 그렇게 하죠. 자 보시죠. 자 물적 공제인데 물적 공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사회보장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공제를 물적 공제라고 불러요. 이 물적 공제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한 동네가 딱 한 동네예요. 연말정산 쪽은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이죠. 시험 목적상 그 동네를 위주로 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험에 이론으로 나올 만한 부분만 짚을게요. 자, 일단 이 물적 공제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험료하고 연금을 좀 나눠주셔야 돼요. 연말정산 보험료하고 연금을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보험료라는 건 국민연금이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뭐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있죠. 이거는 강제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강제죠. 그런 강제적인 성격 우리가 공적이다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우리가 공적 보험료, 강제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같은 거 있죠. 그걸 여기 뭐라고 하냐, 공적 연금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 노후 생활 대비하기 위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연금 내는 거 있죠. 그것도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사적이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우리 시험 연말정산에서는 사적인 애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적인 애들은 시험에 안 중요해요. 공적인 애들은 누구만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우리가 연말정산 쪽은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근로소득자가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탈세가 힘들어요. 탈세가 힘든 거 우리가 세무서에서도 아니까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받습니다. 나머지는 못 받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죠? 그럼 여기서 근로소득이 아닌 자도 받을 수 있는 거 외우시면 되겠죠. 예외를. 여기 연금이에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실제로 우리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이 대상이다 이렇게 돼요. 국민. 맞죠?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 ERP 했었을 때 그 인사할 때 인사 쪽 공부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연금 쪽은 국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로자와 국민은 다르죠, 여러분들. 근로자는 근로소득 있는 자만 되는 거고. 맞죠? 우리가 국민은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야 된다. 해서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연금자 들어가면 있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는 건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왜냐면 실제 시험 목적상은 많이 중요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실제 업무하실 때에는 예, 근로소득이 없는 자면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은 그 지출이 있어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실제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근로소득이 없는 자면 예, 혜택을 못 받는 게 꽤 많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 연금 쪽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은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라는 6가지 소득이 있으면 이해되시겠죠? 근로소득 뺀 나머지 5가지 2배사 금연기 중에 근 빼고 나머지 있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시험. 알죠? 여기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패스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는 요거는 네,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한테. 시험부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특별 소득 공제 있죠. 앞으로 특별자 붙는 공제는 전부 다 특별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 들어가는 공제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안 해줘요. 알죠?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보험료 공제인데 공적보험료예요. 공적이니까 강제적으로 내는 국민연금이죠. 공적보험료 강제적으로 내는 건강, 고용, 노인장기 요양보험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주택자금 공제인데요. 예전에는 좀 한 문제씩 내는데 최근 들어서 안 내긴 해요. 안 낸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좀 분명히 중요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생략. 그렇죠? 시험 목적상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 그래서 그냥 잘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 생략할게요. 그렇죠? 요거는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여기 신용카드 공제는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압도적으로. 여기가 좀 헷갈려요. 여기가 사람 같은 사람 잡아요. 해볼게요. 신용카드 문제. 자, 일단은 여기 신용카드 우리 항상 세법에서 나오면 현금 영수증하고 체크카드인 직불카드 세트죠. 맞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나와도 신용카드 문제다라고 할 겁니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소득자만 받아요. 그렇죠? 근로소득 없는 자는 신용카드 써도 안 해준대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외워주실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에요. 뭐냐면, 여기입니다. 형제 자매가 신용카드 사용한 건 내가 문제 못 받습니다.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외우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죠? 너무 많이 해주니까 형제자매는 남남이지 않니? 갖춰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거주자 본인 이외에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를 긁은 것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서 그 소득이 없으세요? 소득이 없으신데 어머니께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신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께서 어떻게 신용카드를 긁냐라는 거예요. 소득이 어디 있어서. 맞죠? 본인 신용카드를 빌려서 긁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 항상 나예요. 내 신용카드로 어머니께서 긁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우셔야 돼요. 여기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를 안 따져요. 항상 여기서 나이나 소득금액 이쪽을 얘기하는 건 부양가족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금액은 따집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기본공제 얘기합니다. 나이나 소득금액은. 아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머니께서 연봉이 되게 높아요. 어머니께서 신용카드 결제하신 분 어머니 신용카드 쓰신 거지 내 신용카드 쓰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 소득금액이 높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한다라는 건 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시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다 외워야 되냐? 예, 다 외워야 돼요. 누구 대학교 다니죠, 많이?
틀 잡고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어떤 틀이냐면 왜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지 이해를 하는지 해볼게요. 왜냐면 자, 여러분들이 다이소에서요 물건 사셨대요. 다이소에서 뭐 물건 한 4만 원치 사셨대요. 그죠? 4만 원 사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다이소의 매출을 나라한테 알려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는 나라한테 소득을 통보를 해줘야 돼요. 본인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통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이소에 탈세를 드러낸 거죠. 물론 탈세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이소의 매출을 드러내준 거잖아요. 그 매출을 드러내주면 해당 국내 사업자가 소득세를 내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죠? 해석을 신용카드 그 소득을 파악하는데 일조를 해서 세금을 내는 탈세를 방지하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즉 국가가 모르는 국내 사업자의 소득을 드러내주면 그만큼 소득세 탈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가 신용카드를 우리가 긁더라도 굳이 국가가 국내 사업자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건 안 해줍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모르는 소득만 드러내줘야 돼요. 국가가 아는 소득을 드러내주면 그건 안 해줍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 3번부터 할게요. 1, 2번 다른 사유예요. 자, 3번. 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대요. 또는 리스 회사, 뭔지 리스 아세요? 리스? 렌트 말고 내가 차를요 사긴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꼬박꼬박 이자 내면서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리스 회사도 일종의 금융회사로 이자 받는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융력 관련은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이자를 카드를 드신 거,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요. 신용카드나 아시죠? 이건 왜 안 해주냐면 여러분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은 국가가 소득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 카드 회사, 그 다음 금융기관 있죠. 요런 데는 우리가 국가가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보고해줘야 되거든요. 금융회사나 카드회사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그래서 국가가 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카드로 긁더라도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와요. 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공교육비 안 돼요. 낼까요? 공교육비 왜 안 될까요? 공교육비 왜 국가가 장려하는 거니까 되고 갔잖아요. 공교육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라의 중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했다. 이미 알아요. 아는데 굳이 카드 결제했다고 왜 해주냐? 이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초, 중, 고, 대학원이 여러분 공교육 쪽이죠. 그렇죠? 근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왜 안 될까요? 얘는 사립도 많거든요. 왜 안 되냐면 나라로부터 그죠? 지원금을 받으려면 학생 수를 보고 해줘야 되고요. 등록금 얼마 받는지를 알려줘야 국가가 지원금을 줘요. 아시죠? 국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득을 알 수 있다는 걸 카드 결제하는 거예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알려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 주석 1번. 학원에서 여러분들 카드 결제하셨대요. 우리가 학원은 사교육이죠. 사교육이니까 왠지 신용카드 문제 안 해줄 것 같잖아요. 됩니다. 왜냐면 학원의 소득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매출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이쁜 짓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쁘지 않아도 돼. 국가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것만 드러내주면 해줘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할 나머지 4가지는 정말 정부가 아름답게 장려하는 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신용카드를 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악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묶여. 근데 여러분이 거기를 배우지 않으면 신용카드 헷갈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진짜 별개로 떼어내셔야 돼요. 국가가 모르는 것만 드러내주면 돼. 이 정도로.
진짜. 자, 그리고 여기 의료기관에서의 지출은 무조건 됩니다. 물론 해외는 안 되지만 왜냐? 의료기관에 매출 들어줬으니까 국가가 모르는 거.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의료비 쪽은요 정말 의료 목적으로 하는 것만 공제해줘요. 근데 여기 신용카드 의료 목적 아니어도 돼요. 아셨죠? 의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뭐 보약 샀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의료비 쪽을 안 해주거든요. 거기 보약이라는 건 여러 의료 본연의 목적 아니잖아요. 맞죠? 하지만 신용카드 해줘요. 왜냐면 보약 어디서 짓지? 보약 안 먹어본 적이 없어서 가난해서 한의원? 한의원의 매출을 들어줬잖아요. 맞죠? 이거 제발 한번 잘 생각하세요. 신용카드 나중에 이제 머릿속 난리 나요. 나머지는 뒤에가 살게요. 나머지 다른 문제를 배우셔야 뭐 중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은 다 나라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내는 겁니다. 여기 자 어디에요? 국세지방세 이미 이름 자체가 나라에 준하는 기관에 내는 거예요. 또는 공과금 어디에 내는 거예요? 한국머시기에 내는 거죠. 한국머시기. 뭐 한국수자원공사 맞죠?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그리고 전화료. 아시죠? 여러분 전화요금도요. 실제로 SKT, KT, LGU 플러스 있죠? 거기 청문회 당하는 거 보셨어요? 국회에 끌려가가지고? 보셨구나. 통신요금 담합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끌려가고 그래 보고해줘야 돼요. 나라한테. 그랬죠? 통신료 카드 결제도 통합 안 돼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여러분들 회계사가 원래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회계 처리해줘야 됩니다. 회계사 보고해요 나라한테. 됐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도 마찬가지. 나라에서 좀 걷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도로공사에서. 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어디서 걷는 거냐면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아셨죠? 그래서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안 되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내서 많이 냈어요. 주석이 뭐 중고차예요, 중고차.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취득세 내는 거에 자동차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중고 자동차를 여러분들 사시면서 카드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결제한 금액의 10%는 공제해줍니다.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너무 탈세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카드 결제 요구, 카드 현금 결제 요구 많이 하고요.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 중고차를 파시는 분들의 매출을 제가 낸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차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다는 못해줘. 10%만. 그렇죠? 10%꼭 외우셔야 돼. 중고차 안 외우시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8번 할게요. 면세점.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자, 면세점. 자, 여러분들 그 면세점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관광객 오면 물건 사는 거, 면세. 또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거. 맞죠? 면세점 등록하려면 나라가 여러분들 그 임대해 주거든요. 그쪽에. 알고 계세요? 임대를 해주면 그 임차료를 나라에 내게 돼 있어요. 이 나라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 본인들의 매출액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면세점 차리려면 인천국제공항 이런 국제공항 쪽이 많이 잘 타죠. 공항 쪽. 맞죠? 나라한테 허가를 맡아야 돼요. 나라에서 허가해 주는 거고 면세점은요. 맞죠? 그래서 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심하실 건 7번이에요. 외국에서의 신용카드는 안 해줍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외국의 사업자의 매출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외국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내요 세금? 말이죠. 다른 나라에 내는 우리나라의 탈세를 방치하는 귀한 게 아니죠. 외국 사업자의 탈세를 방치한 거 귀한 거잖아요. 외국도 우리가 왜 신경 써? 맞죠? 입장이에요, 입장.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2번도 시험에 특히 1번 잘 나오거든요. 1번하고 2번도 설명할게요. 그 1번하고 2번은 뭐냐면 국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꼴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 우리가 그 법인 사업자하고요 개인 사업자 분들은 장부 적는다라고 했었죠. 사업자분들은 맞죠? 그럼 장부를 적으면 비용을 인정받아요.
임차료를 카드로 결제했다. 임차료 비용 인정받아요. 임차료 지출했기 때문에. 그걸 카드로 긁었다고 카드 공제까지 해주면 이중불과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법인의 비용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잡혔다면 카드 공제까지는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1번 많이 냈어요, 실제로. 2번은 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2번은 어디에서 세액 공제 받았어요. 근데 그걸 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 공제까지 해주는 건 이중으로 공제해주는 거니까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배우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있죠? 얘네들은 어디에서 긁었냐에 따라서 추가 한도를 더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죠? 대신에 중복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우리가 1순위로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게 1순위. 순위 외워주셔야 돼요. 순위 안 외우시면 지읒되는 동네가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요. 전통시장이 1순위. 공제일 같은 거 안 해오셔도 돼요. 아셨죠? 가뜩이나 지금 머리도 너무 아파 죽겠는데 뭔지 다 읽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1순위, 대중이 2순위, 그 다음에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누가 봐도 여러분 안 가시는 곳? 저도 안 가고, 저도 안 가고. 여기 왜 가? 맞죠?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문화생활 카드로. 그 다음에 4순위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맞죠? 네, 5순위가 신용카드 제일 꼴찌. 4순위는 돈 들어있는 것까지만 쓸 수 있잖아요. 5순위는 과소비 주장할 수 있죠. 한도까지 문제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위 외우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우리 회사가 현금 영수증으로 100만원 사용했대요. 근데 어디에서 사용했냐면 다 대중교통 사용액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만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현금 영수증에 넣으시면 안 돼요. 중복 안 된다는 중복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복 시는 선순위가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러면 내가 현금 영수증을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했다. 그렇게 한다. 현금 영수증을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사용했다. 아니죠. 4순위하고 3순위가 싸우는 거잖아요. 3순위가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또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500만원 지출했는데 그 중에 전통시장이 100만원이래요. 이해되세요? 그럼 전통에 100, 신용에는 400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 쉬운데 아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원샷을 다 썼을 때. 맞죠? 신용카드로 내가 전부 다 대중교통이었으면 대중교통에만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안 해오시면 지겠대요. 최근에 냈거든요. 그런 말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우리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연말정산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인적공제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어디 입력하냐 안 하냐는 맨날 해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아닌 거. 직불 선물이면 현금 영수증은 도서공연들 사용이면 여기 전통 여기 대중교통 설명할 게 없어요. 맞죠? 입력 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교재를 가지고 얘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문제가 좀 저자분이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거 좀 해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357페이지. 교재 357페이지 보세요. 357. 교재 350 교재 357. 자, 교재 357페이지 예제 있죠? 자, 저자분이 예제 가지고 얘가 공제가 되니 안 되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자, 판단해 볼 건데 357페이지 아래 해설 보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자, 357페이지 보죠. 자, 예제 맨 위에 거. 자, 근로자 두더지 씨의 당해 과세 기간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다. 모두 근로기간 중에 사용해야 돼요. 아셨죠? 근로자가 공제받으니까. 자, 공제 대상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OX 하세요. 자, 첫 번째. 본인의 현금 서비스하고 자동차 보험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현금 서비스가 대출이죠. 대출을 신용카드 공제해주면 국가가 뭘 장려하는 거예요? 대출만 장려해주는 거죠. 현금 서비스 많이 이용해서도 불량자되라. 맞죠? 안 되는 거 당연히. 그 다음에 얘는 또 왜 안 돼? 자동차 보험료도 안 되죠, 여러분들. 맞죠? 보험회사의 매출은 우리 국가가 파악할 수 있어 이미. 맞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 자, 배우자는 어차피 나이 안 따지니까 나이 무시. 네. 그리고 소득 없대요. 괜찮고. 자, 생활용품 구입액 돼요. 어째 가능하죠? 생활용품 국가가 몰라요, 매출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 나이 21세, 소득 없음에 대학 등록금과 본인 대학원 수업료. 안 돼, 뭐 때문에? 응? 그렇죠. 대학 등록금하고 대학원. 맞죠? 이거 공교육이잖아요, 공교육. 나이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죠, 안 걸려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어디 가서 아까 지금 신용카드 나이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거 외우시면 안 외우시면 난리 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연말정산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에서 꼭 무조건 공제가 되냐 안 되냐 무조건 그거부터 따지시거든요. 그럼 지을 때는 그냥 너무 많아요. 연말정산이. 해볼게 계속. 자, 네 번째 칸. 자, 본인의 물품 구입비인데 회사의 경비로 별도 지급받았다고. 거기 있죠. 회사의 경비로. 그 말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은 걸 신용카드에 긁었다고 뜻이에요, 여러분들. 안 되겠죠. 어디서 꿀 빨았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자, 그 다음 아래 거. 자, 본인과 배우자의 해외여행 결제비. 안 되죠, 여러분들. 외국 사업자의 매출은 그죠? 외국에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자녀 나이 5세의 미술학원 및 태권도장 학원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원의 매출 드러내줬으니까. 그 다음에 본인의 중고자동차 구입비. 응? 그죠? 10% 됩니다. 혹시라도 뭐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그 다음에 처제의 생활용품 구입비. 안 됩니다. 처제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암기상.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나이 47세. 문제 없어요. 나이 안 따진 배우자는. 소득 없음에 성형수술 비용. 어이구,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맞죠? 의료기관에 매출 드러내준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친 나이 65세에 근로소득 금액 1,000만 원의 생활용품 구입액.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신용카드는 그렇죠. 소득 금액을 따지는 동네예요, 여러분들. 100만 원 초과자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말정산 할 때 꼭 나이 소득 금액 요건을 만족하고 공제까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1단계가 나이 소득 금액 그쪽 외우시고 거기 만족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공제 요건까지 만족해야 공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1단계를 건너뛰시고 2단계부터 먼저 파악하는 습성이 있어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요. 저자분이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좀 오시고. 자,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거 할게요.